법학개론 13주차 세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사기죄와 공갈죄가 되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적 재산권이며 공무원을 기망하여 세금을 포탈한 경우 개인적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본범죄는 사기죄이며 독립범죄로서 컴퓨터 사용 사기죄, 준사기죄,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부당이득죄 등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가 있고 이에 따라서 착오를 일으키고 착오에 따른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자는 이를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합니다.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객체가 됩니다.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 적극적 이익 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됩니다. 채무 면제와 관련해서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채권자의 처분행위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불법원인 급여의 경우에도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성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정해놓고 기망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대가 지급을 면한 경우에도 이것은 불법원인 급여로서 급여에 해당하지만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기망이란 허위 표시에 의해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기망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망행위는 적극적 자기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부자기에 의해서 기망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상 고지음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자기에 의한 기망행위로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 목적물이 경매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했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과실은 있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될 자에게 목적물이 경매 중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의사가 특정 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착오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것이 아들을 낳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수수를 시행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기망행위는 단순히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거래관계에 있어 신을 치게 반하는 정도에 이르르는 기망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렸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과장 광고와 관련하여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 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대형 백화점이 상품의 정상 판매 가격을 높여서 표시해놓고 마치 대폭적 할인 판매라는 것처럼 속여서 광고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른바 변칙 세일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착오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기망자가 착오에 의해서 자신이 관리하는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행위는 자기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부자기에 의한 처분행위도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결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부자기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처분행위로 인하여 직접 재물의 교부를 받아야지만 사기죄가 성립되며 행위자가 별도의 행위에 의해 재물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가스 검침원이라고 속이고 남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훔친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었으므로 이 경우는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로 자기 또는 제3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사기죄에 있어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닌 교부받은 재물 전부가 편취액이 되겠습니다. 20만원짜리 가짜 가방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100만원에 판매한 경우
기망자의 편취액은 대가를 공제한 80만원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100만원이 편취액이 되겠습니다.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사기의 고의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습니다. 보험 사기의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 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며, 소송 사기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게 됩니다. 기수 시기는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 기수가 됩니다. 사기를 통해 대포통장으로 송금을 받았으나 아직 인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송금을 받음으로써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게 됩니다. 주관적 구속 요건으로서 고의 외에 불법 영도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기의 행위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피고인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의 기망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를 친 경우 피해자의 수만큼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죄 의사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 일죄가 성립합니다. 사기 도박의 경우 도박은 우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사기 도박은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 도박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기망행위로 취득한 경우 사기죄의 경우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에 대하여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 소유, 자기 점유물에 대한 기망행위로 재물을 취득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소송 사기의 경우 법원에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고 이를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소송 사기가 성립됩니다. 소송 사기의 주체는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도 가능하며,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소송 당사자를 이용하는 간접 정범의 형태로 소송 사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는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술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가름하는 법원의 재판이 판결의 처분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망한 자를 생존자로 오인하고 사망한 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허위의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소송사기의 경우 실행의 착수 시기, 원고의 경우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때, 피고의 경우는 허위 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기소 시기는 승소 판결 확정 시 소송사기의 기수가 됩니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만 해당되며 재물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돈을 이체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로 ARS 전화 서비스나 인터넷을 통한 신용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관련하여 여신전문 금융업법이 적용되며 여신전문 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전제로 해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영득의 회사로 절치, 강치, 편치, 갈치,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기의 것인 양 가장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여신전문 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됩니다. 준사기죄는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미성년자의 지려천박이라 함은 미성년자가 재산 거래에 있어 지적 판단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람의 심신장애는 심신미약 외에 심신상실을 포함합니다.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 자동성비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부당이득죄는 사람의 공박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공갈죄의 경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도죄와 공갈죄의 경우 폭행 협박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공갈죄의 폭행 협박은 공포심을 생기게 할 정도이면 족합니다. 폭행 협박에 따른 처분 행위를 강도죄의 경우는 요건으로 하지 않는 탈취죄이며 공갈죄의 경우 폭행 협박에 따른 피해자의 처분 행위를 요하는 편취죄입니다.
강도죄의 경우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나 공갈죄의 경우에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됩니다. 사기죄와 공갈죄의 비교에 있어서 사기죄와 공갈죄는 처분행위를 요건으로 한다는 편취죄라는 점에서 공통되며 객체가 재물 이외에 재산상 이득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공통됩니다. 차이점은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요건 수단으로 하며 공갈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합니다. 사기죄의 피해자는 재물의 소유자이며 공갈죄의 피해자는 피공갈자 및 소유자가 됩니다.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의 하나나 공갈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 및 자유권이 됩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갈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됩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갈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은 사람의 의사 내지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이면 족합니다. 공갈의 상대방과 재산상 피해자가 반드시 일치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공갈의 수단으로서의 폭행 협박으로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공갈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폭행 또는 협박 시가 되며 기수 시기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 기수가 됩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되며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예금 통장과 인장을 발췌한 후 예금 인출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공갈죄 외에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이약 사기죄와 관련한 영상자료를 하나 보시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늘 새로운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언론, 지식교양 전문 채널 시선뉴스입니다. 신내림을 받은 무형, 찾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굿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그러던 중 효진의 이상한 행동을 의심하며 종구는 무형을 찾아가 구술해줄 것을 권하고 무형은 기존 관례상에 금액의 10배를 부르며 구술해주죠. 그런데 구술한 뒤에도 효진의 증상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종구는 무형이 너무 많은 비용을 요구했다며 고소했습니다. 무형은 과연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생활법률 이승재입니다. 오래전부터 복을 바라거나 누군가의 불운을 쫓기 위해서 행하던 굿. 관례상 어느 정도 금액이 형성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시장에서 파는 물건처럼 가격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종구가 주장하는 과도한 비용, 무형은 처벌받게 될까요? 네, 형법 제347조 1항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347조 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굿이라는 이런 무속행위는 비과학적인 행위로서 과학적으로 판명되지 않은 그 토속신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를 놓고 어떤 과학적인 객관적인 잣대로서 그걸 평가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따라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무속인들이 하는 무속행위를 하고 주관적으로도 그 무속행위가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의도로서 이루어졌다면
그 목적한 조건이 달성되지 않아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법리입니다. 다른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면 취업을 해주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590여만 원을 받은 경우에 무죄가 선고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395만 원을 받은 경우에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기를 갖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3,500만 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구세 효과와는 별개로 구판의 비용이 통상적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사기죄를 판단했습니다. 효험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심리적인 안정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편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굿인데요. 아무리 용하고 유명한 무당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의 불안한 마음을 악용해서 과도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기죄와 공갈죄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